안녕하세요. 6월 24일 램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기초학부생 김민규입니다. 현재 ISL랩에서 연구실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히포 행렬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유로입스 2020년에 발표가 되었고, 현재 맘바나 여러가지 시퀀셜 모델링을 하는 AI 이런 모델들의 수학적 기초가 되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RNN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모델링할 수는 있었지만 맥락이 조금만 길어져도 과거의 맥락을 까먹는다거나 혹은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있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속 연구가 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논문들 경우에는 성능은 훌륭했지만 입력 길이의 제곱골의 컴퓨테이션 파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모델들의 그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을 이산화하는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주파수가 변한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RNN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퀀셜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인데요. X 같은 경우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인풋 이런 데이터고, H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를 기억하는 어떤 기억 벡터 혹은 상태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상태 벡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상태 벡터에 의해서 출력 벡터가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기억학이나 기존의 예전에부터 다른 분야에선 쓰이던 이 위분 방정식인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현재 계속 새로 들어오고 있는 입력 벡터 혹은 인풋 벡터를 이제 X라고 표현을 하고, 기존의 상태나 기억을 저장하는 상태 혹은 맥락 벡터를 H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HT 벡터 같은 경우는 기억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XT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가 회귀하거나 모델링하고 싶어하는 그 입력 데이터 함수나 신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어역학 같은 데서 예전부터 쓰이던 모델이다 보니까 연속적인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여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이따가 이산 형태로 변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억 벡터랑 현재 이 인풋 벡터로 출력 신호도 뽑아낼 수 있는데요. 근데 현대 딥러닝 모델에서는 보통 이 DXT 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굳이 이렇게 입력 값인 XT를 직접 YT에 다이렉트하게 연결해주지 않아도 외부에서 스킵 커넥션 형태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모델의 출력에다가 인풋을 더해준 형태를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미 모델 외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도 굳이 DXT를 안 넣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정보 철학 관점에서 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도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되게 학습하는 게 더 적절한 형태라고 봐서 보통 DXT항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무어 상태 머신처럼 이런 상태 벡터에만 의존해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최적의 매트릭스 A를 찾는 것인데, 수학적으로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르장드르 다항식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식의 형태를 르장드르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n에다가 원하는 정수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n차 르장드르 다항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0부터 3까지만 제가 계산을 해서 가져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르장드르 다항식의 또 다른 특징이 고넷 그 제비 공식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Pn, 르장드르 n차 다항식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차항 같은 경우는 그 전 차항 정보들을 가지고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 n제곱을 세로 하면 굉장히 계산량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런 르장드르 다항식의 가장 큰 특징은 직교성을 갖는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가 선형 대적 때 배운 것처럼 다항식도 우리가 내적을 정의할 수 있고 이 내적 그러니까 두 다항식을 곱해서 적분을 한 이 내적 정의가 0일 때 우리는 직교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게 이 르장드르 다항식을 일종의 기저로 활용해서 XT를 모방하려는 것인데 이 식이 가운데 있는 이 선형결합식이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직교성을 갖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유도를 해주면 정규 직교성도 갖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가운데 있는 항이 실제로 논문에 어떻게 쓰인지는 아래 달아놓은데요.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가 되는데 우리는 실제 신호 xt는 0부터 t까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임 변환이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이 타우를 t로 나누고 마이너스 1로 하면 뭐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t를 넣었을 때는 t가 약분되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0부터 t까지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선형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루트 2m 플러스 1을 붙이면 이렇게 정규 직교성을 갖게 됩니다. 즉 위에 내적식에 넣었을 때 이 직교할 경우 0이 나오고 만약 nm이 같을 때 즉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는 그냥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히포행렬 유도는 이 아래 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유도 과정을 설명해 볼랬는데 이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유도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거 랩 세미나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맨 아래 항에서 쭉쭉 여러 수학적인 성질 뭐 적분법이나 여러 가지 적용하면 이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르장드르 다항식 기저를 n 0부터 3까지 사용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고 르장드르 다항식 n개를 기저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일반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이 우리가 스페이스 스테이트 모델링을 할 때 이 A 행렬의 최적화된 값을 이렇게 상수 형태의 행렬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태가 이제 르장드르 다항식의 직교성에 따라 이 XT를 모델링하기 가장 최적의 수학적 최적회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제 미분 방정식, 연속적인 미분 방정식 형태로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현실 컴퓨터 데이터는 모두 이산적이니까 이산화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쌍성형 변환이란 공식을 적용을 하면 이제 르장드르 기저에서 시작하는 모델의 경우 이렇게 위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식은 다른 형태를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위의 식이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쓰고 그리고 논문에서도 소타 매트릭스라고 제시하는 이제 히포 레그 S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런 행렬입니다. 유도를 해서 뭐 역행렬 보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도 과정도 제가 해놨지만 일단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사용해가지고 시퀀셜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논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실험으로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뮤티드 엠니스트란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엠니스트 데이터는 28바이 28의 약간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이것을 이제 일렬로 펴서 셔플한 다음에 이 시퀀셜 모델링하는 뭐 RNN이나 여러 가지 친구가 있을 때 거기다가 한 픽셀씩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784개의 픽셀을 일일이 넣어준 다음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시퀀셜하게 784개 픽셀을 넣어준 이 글씨가 뭐였느냐라고 모델한테 물어봤을 때 맞추는지 그 정확도가 이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기존의 시퀀셜 모델링이 가능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키포 레그에스 행렬을 적용한 이 스페이스 스테이트 모델이 소타를 찍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추후 뭐 에스퍼나 만바나 추후 이런 시퀀셜 모델링 연구에 쭉 수학적 기반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실험인데요. 이건 이제 사람이 손글씨를 쓸 때 그 글씨가 어떤 문자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글씨를 쓸 때 그 데이터의 이제 헤르츠를 바꿔가면서 썼다는 점인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샘플링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박살이 난 모습인데 이 르장드르 S의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일반화해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망가지지 않아서 굉장히 다른 모델에 비해 매우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만바 레그레스 행렬의 계산 효율성에 대해 논하는 이 실험인데요. LSTM과 LM이랑 이렇게 히포 레그레스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머신을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평균 제곱 오차 MSE 같은 경우에도 타 모델에 비해 가장 낮게 나왔고 동시에 속도 같은 경우는 초당 47만 개의 엘리멘트 그러니까 그 뱉는 걸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기존 모델에 비해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선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예측하고 모방하려는 X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좀 좋은 모델이었던 LSTM은 이제 제대로 이제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다 보니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가운데만 횡보하면서 망가진 것을 볼 수 있고 히포 행렬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롱텀에 대해서 예측을 시켰는데도 잘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다만 이런 히포 행렬도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히포 행렬이 르장드르 방식에서 시작해서 쭉쭉 유도가 돼서 그 상수 형태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시퀀셜 모델링을 할 때 LSTM 같은 경우도 뭐 게이티드 항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랑 다르게 뭐 특정 부분의 시퀀스가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연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문의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유도 같은 경우는 XT가 스칼라 그러니까 벡터가 아닌 스칼라 신호라고 가정을 해서 유도를 했는데요. 실제 벡터 신호의 경우에는 각 차원 신호끼리 사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진 않았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XT가 벡터 형태라고 할 때 그 항들이 모두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유도한 내용을 패러렐하게 확정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것도 N개의 르장드르 다항식 기저를 통해서 XT라는 신호를 모방하고 약간 예측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원 N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높은 주파수에 약간 르장드르 다항식으로 따지면 높은 차수의 그 신호가 뭉개지는 현상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저자들은 밝혔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유도를 메인으로 하는 논문이라서 그걸 빼니까 조금 내용이 짧았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의 인사이트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논문을 사용했을 때 저도 아직 공부량이 부족하지만 여러 모듈을 붙여서 학습시키고 수렴을 시켜가지고 점점 최적의 형태를 찾아가는데 꼭 어떤 랜덤 값이나 가우지안 분포에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수학적으로 최적화된 형태를 미리 찾아낼 수 있다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인사이트로 배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모델링 측면에서 수학이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서양대 수학과 뭐 신호 같은 과목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발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